2019년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6천여억 원. 점점 더 교묘해지고 점점 더 악랄해지는 보이스피싱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측에 수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50대 여성에게 26억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전과는 달리 점점 더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과 차별성이라고 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 스미싱 사건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대면 편취형도 있었고요. 또 기관 사칭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또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상황극을 연출합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연기자입니까? 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네. 그 통합되고 결합된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문자 많이 받아보시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받죠. 돌잔치 초대장이라든지 네. 또 결혼식 초대장이라든지 네. 또 택배가 왔다는 거를 많이 요즘은 사용합니다. 택배를 일반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택배 올 게 없는데 뭔가 끌어들이기 위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끌어들인다고 해도 이렇게 범죄까지 연결되긴 쉽지 않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일단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악성 그 어플이 설치가 돼요. 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문자 온 거에 대해서 또 전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화는 당연히 해봐야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피싱 범죄가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문자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피싱과 어떻게 네, 연결이 맞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 통화를 하게 되면은 기관원을 사칭합니다. 검사다, 검찰 수사관이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경찰관이다. 이제 그러면서 택배가 올 게 없는데 온 것으로 봤을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검찰과 경찰을 사칭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길래 그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죠? 한번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좀 쑥스럽긴 한데. 나는 검찰 수사관입니다. 나는 검찰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해, 솔직히. 합니다. 안 속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속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안 속으면은 네. 또 못 믿겠으면 네. 또 예를 들어 금감원 직원을 바꿔주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금감원 직원이 이제 또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전화를 받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아. 일단 이제 전화를 하면 네. 일단 저 전화번호가 02-뭐 땡땡땡땡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화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사건은 네. 검찰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미 예, 이미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검사를 바꿔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서울중앙지검 무슨 검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가 시작돼요. 좀 약간 쑥스럽긴 한데 좀 그렇게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연습 조금 더 하시고 좀 네. 오셨을 겁니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이라고요. 저희가 본인에게 뭐 개인정보를 여쭤봤습니까? 본인의 금전을 요구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예? 달청 지능범죄수사 1팀의 김수경 수사관입니다. 제가 중앙지검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본인이 왜 다시 연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 거액의 금품 편취 이런 것들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네.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되면은 네. 우리의 약점들이 다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사회 현상에서 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네. 이제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점이라든지 네. 개인적인 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서 뭐 설계가 되어진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당하면 피해자들이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에 좀 시달리게 될 텐데요. 네. 피해자들의 상황 어떤지 좀 네, 얘기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데 대한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또 약점 및 또 공격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괴감까지 든다고 합니다. 아니 제 일도 아닌데 제가 막 화가 나려고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트라우마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라우마까지 이어지는 보이스피싱 예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이 일반인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시죠? 예, 판사, 뭐 검사, 네. 경찰 할 거 없이 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보이스피싱 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닌 보이스피싱. 그런데 이런 보이스피싱에는 개인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 탈취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 대출 문의 광고를 합니다. 네. 전화를 전화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들이 대출 어떤 업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 정보를 모으는 업체입니다. 모인 정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정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네. 그걸 팔아 넘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화장실 같은데 대출 됩니다라고 하는 것 함부로 전화를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노리는 어떤 방법이라고 정보를 모으는 방법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정보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넘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